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항상 한 주의 시작을 저 우라노스 이모동이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기쁩니다. 자, 근데 사실 오늘 시장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가 기분이 좋나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동안 이 더킹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한 차례 우라노스 저 이모동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하락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분명히 오늘장 대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방송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좀 집중 있게 보지 못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목들 아마 많이 걱정되실 건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증시가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내 종목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앞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밀양에서 화재 사건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응을 잘해서 다친 사람 없이 그냥 잘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자, 결국은 그 차이는 대응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목, 여러분들의 계좌가 분명히 저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더킹 방송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한 이후에 여러분들의 아마 궁금증 있는 종목들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시장 많이 하락한 만큼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걱정되시는 종목들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전부 다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1899-0294번으로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 걱정해도 될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종목인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해야 되니까 바로 임팩트 있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놀랄 놀자로 진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수가 조금 떨어졌으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은 반등이 나오겠지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중에 이게 웬 말입니까?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4.59%까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정말 역대급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지수가 빠졌고 그럼 앞으로 상승 또는 하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라노스가 여러분들한테 증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자, 오른쪽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일단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미국 지수가 4개월 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 물론 조정 이후에 상승은 나오겠지만 과연 그 4개월이란 시간 여러분들 버틸 수 있을까요? 쉽게 버티지는 못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 현금 비중을 마련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발생이 돼버렸죠. 미국에서 국채금리 인상에 따른 결국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2%대 하락 나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의 커플링 현상, 동조화 현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역시나 전부 다 하락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국채금리가 인상하는데 왜 증시가 하락하는 걸까요? 자, 요거 제가 빈 칠판으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자,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여러분들 뭡니까? 자, 요게 좀 잘 안 보이니까 하얀색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자, 국채금리.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채권의 금리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왜 지수가 빠졌을까요? 대표적인 예로 금리가 상승을 한다.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그냥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됩니다. 우리 과거에 바로 노태우 정권 때 은행 금리 어땠습니까? 그때 엄청났죠? 금리 20% 이상이 됐습니다. 그냥 내가 월급만 넣어놔도 돈 크게 불어났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이라는 건 위험 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금리가 인상한다.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금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 자금은 이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지수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바로 지수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은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기 상황이 좋다라면 앞으로 지수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지수가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때 지수가 한 번쯤 조정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 뒤에 다시 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자, 문제는 좋다. 조정을 줬다가 나중에 상승 나오는 건 알겠다. 근데 이 조정을 과연 우리 투자자분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인가? 아니면 생각보다 체감지수가 너무 크게 떨어져서 지금이라도 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관건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수 조정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정 이후에는 시장이 반등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지수가 언제까지 빠질 것인가 요거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뭐 4.6%대 가까이 하락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ADR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지표 중에 ADR 지표. 자, 지수의 등락 비율에 대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보통 이 ADR 기준으로 120% 이상이면 시장 과열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120% 구간이면 시장 과열 구간이라고 보고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건 상당히 지수가 최근 대비해서 급격하게 올랐다.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면 보통 중소형주들 이유 없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사도 수익 보기가 너무나 쉬웠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근 장세는 초등학생도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였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그래서 이 ADR 기준으로 120% 이상 증가가 될 때마다 또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120% 이상 시장이 항상 ADR 기준으로 자, 여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ADR 기준으로 120%, ADR 기준으로 120%, 그리고 ADR 기준으로 120%, ADR 기준으로 120%. 그러니까 시장 과열 구간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과열 구간이 될 때마다 그동안 이유 없이 올랐던 종목들 또는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 바로 지수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하락하는 모습이 과거부터 항상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국채 금리 인상됐다. 이게 도대체 지수에 무슨 상관인데? 라고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그동안 과열 구간이 나올 때마다 중소형주들 하락하면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큰 시장이 항상 동반됐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과거에도 항상 그래서 이 구간 때마다 지수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역시나 ADR 기준으로 126%까지 상승을 해서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자, 평균적으로 이 ADR 100 기준으로 해서 한 100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지수가 과열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100까지도 내려오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수가 더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설날입니다. 여러분들, 설날까지도 충분히 지수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 우리 2017년 8월 달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면 보통은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출발해서 반등 나오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난 2017년 7, 8월 달처럼 하락하다가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주소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도 마찬가지죠. 자, 우라노스가 강조드리는 게 뭐죠, 여러분들? 핵심은 수급인데요. 외국인들 오늘 현물이건 선물이건 양시장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방으로 바라보는 물량들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 역시나 연기금 쪽에서는 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물론 거래소 쪽에 이 투자 신탁, 펀드 매니저들의 운용 자금이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거는 삼성전자나 대형주 몇 개 실적 발표 나오는 종목들 외에는 그다지 시장에 매수를 참여하는 메이저 수급 자체가 없었던 하루입니다. 그러니 내일장에도 충분히 시장 개파락 출발도 가능하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은 나올지라도 여기에서 시장이 바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보기보단 여러분들 종목들 반등 나올 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갖고 갈 건 어떤 종목들을 갖고 가야 될지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야 되는 시장이 바로 내일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정 뒤에 시장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종목들이 크게 떨어지는 걸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래서 정말 대응이 중요한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대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봐야 될까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게 바로 뭐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효과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효과. 이번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50대 1로 액면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240만 원이었던 주가가 5만 원, 6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효과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따져보면
여러분들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죠? 그동안 240만 원 우리 개인 투자분들 비싸서 못 삽니다. 한 주 사기도 어렵고 10주 사기는 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사고 싶어도 못 샀죠. 그런데 50대 1로 낮춰서 5만 원, 6만 원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쵸? 이제는 우리도 삼성전자를 살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다 보니 결국은 자금이 순환이 될 거고 거래,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자금 이탈이 아니라 자금이 순환된다. 거래 대금이 증가된다. 여러분들, 거래 대금이 증가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어딜까요? 혹시 어딜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증권회사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증권업종 내지는 금융업종들이 시장 최선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 종목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지수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지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올랐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DGB 금융지주. 그렇죠. 금융회사들 전부 다 오늘장에 급등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종목일 뿐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주가 상승률이 더디고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종목이야말로 내가 이런 종목들 비중을 크게 실어서 매매를 한다. 수익금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입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 액면 분할 효과. 이거 우리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싸진데 삼성전자가 이제 매매하기 쉬운 종목이 됐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금융회사들이 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DGB 금융 같은 경우는 바로 투신들, 그러니까 기관들의 매수세가 폭격적으로 들어오고 외국인들 역시나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게 됩니다. 증시가 하락할 때 시장 방어주, 결국 우리 개인들 계좌 방어주가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그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됩니까? 사실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무의미합니다.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 잘 여러분들 분명히 확인 못 될 겁니다. 왜? 사실 계속적으로 잠깐이나마 음봉 줬다가 올라가고 음봉 줬다 올라가고 음봉 줬다 올라갑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N자형, 계단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뭐 기술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이제 장기 이평선 121선이죠. 장기 이평선 121선.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선으로 봤을 때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장기 이평선이 올라간다라는 건 중장기적인 크로스가 나왔다.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간대로 공략을 하신다면 충분히 뭐 길게 갖고 가시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버리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뭐 삼성전자 액면 분할 효과라든지 또는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급증한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들 공략만 해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자, 이 DGB 금융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한번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DGB 금융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JB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JB금융지주라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회사. 사실 기술적으로는 딱히 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하락 때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방어주가 되고 손실을 안 보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죠. 오늘장에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4%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이 종목이 4%대 급등입니다. 이 종목은. 자, 그렇죠. 시장이 우리 모든 종목이 하락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장중에 19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결코 지수가 빠진다고 고통스러워하고
아, 이제 시장 큰일 났구나. 하락하는 종목밖에 없구나. 포기하실 때 아닙니다. 하락장이 나와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종목들 지금이라도 바꿀 종목은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금융주가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시장 하락 때 가장 약한 종목들은 어떤 게 될까요? 저는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4.59%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전문가님. 시장 빠질 때 제약주 빠진다면서 왜 오늘 제약주는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약주입니까? 제약주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시총 무거운 종목들 오늘 전부 다 하락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한 제약주는 바로 치매치료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테마로 올라간 겁니다. 보통 하락장에 강한 종목은 금융주나 내지는 당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 때문에 제약주가 올라온 거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하락장에 가장 약한 종목이 제약바이오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시총이 워낙 증시 대비해서 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면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제약바이오는 올라갔고요. 그동안 많은 제약바이오들 이유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과열이죠. 그럼 시장이 빠지면 역시나 같이 빠지는 게 제약바이오가 됩니다. 자, 오늘 한미약품 어떻게 됐죠? 장중에 그 큰 종목이 마이너스 5%대 하락 나왔습니다. 또 앱클론, 애니젠, 신라젠 같은 시총 무거운 종목들 전부 다 역시나 하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 하락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되고 그리고 앞전에 크게 오른 5G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은 피해야 될 섹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시장이 하락할 때 피해야 될 종목들 제약바이오, 5G 그리고 시장이 하락 나올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금융주가 돼버립니다. 자, 이것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 하락 나오든 또는 반등 나오든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내 포트를 빨리라도 바꿔서 손실을 덜 보고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거였죠, 여러분들? 바로 중국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빠질 때는 금융업종과 가장 모멘텀이 센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중국주야말로 지금 모멘텀이 가장 확실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평창올림픽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춘절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하나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죠. 바로 모두투어라는 기업입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 이 종목을 보면 과연 빠졌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모두투어가 오늘 장에도 역시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행 관련된 종목이죠. 여행 관련주는 바로 중국의 수혜를 보는 종목입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 한알령이 해제되고 내지는 중국의 춘절 이런 등등등의 이슈가 있을 때야말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모두투어 역시나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중국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0월, 11월 달에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 12월 달 한 달 정도의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 준 이후에 그렇죠. 쌍바닥 만들어주고 결국 앞전 저항대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 해서 이미 이 종목의 상승 랠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죠. 여러분들 매매를 해야 되는 임팩트 있는 구간이라고. 자, 이런 구간대가 반등 나왔다가 눌림목 나오더라도 앞전 추세 구간 무너지지 않으면 다시 쏴버리는 전형적인 상승형 차트입니다.
시장의 최고 수혜주입니다. 자, 모두 투어 말고도 지금 많은 중국주들 실제로 오늘장에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은근히 많았습니다.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니 이런 종목들로 앞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앞으로 하락장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걱정될 장세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 종목 빠져서 걱정하는 건 그동안 여러분들 너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고점에서 베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만 잘 이해를 하셔도 손실 볼 장이 아니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장세입니다. 자,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공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손실인 종목들까지 전부 다 진단을 해드리면서 바꿔야 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시장이 하락해서 그러는가 정말 여러분들의 종목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이 들어오는 만큼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문자를 보내지 못하신 분들, 또는 내 종목 답답하신 분들 아래 하단에 나오고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전부 다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오시는데 한 분 한 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대부분들이 사실은 일단 제약주 쪽에 많습니다. 내지는 IT주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자, 이 종목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9727님이시죠. YJM게임즈 매수가가 3,653원입니다. 비중이 10%인데 너무나 힘드네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YJM게임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JM게임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그 VR 관련된 종목으로 과거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VR 게임 많이들 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 글쎄요,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는 잠깐 반짝였습니다. 근데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YJM게임즈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넷마블의 최대 의장인 방준영 의장입니다. 과거에는 넷마블이 상장됐을 때 상장한 이 공모 금액으로, 공모 자금으로 중소기업 하나를 인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시장에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 확인된 내용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기대감으로 이 YJM게임즈가 방준영 의장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모멘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일단 어쨌든 간에 게임주들에 대한 모멘텀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임주들이 같이 올라가면서 이 종목 역시나 최근에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N자형 패턴으로 올라갔는데 추세상으로 보면 바로 이 자리죠. 추세상으로 3,600원이 깨진 자리, 이 자리가 추세가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종목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번 오늘장이 하락이 나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었고 이미 지난주부터 종목의 추세가 깨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3,100원까지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고 만약에 3,100원이 지지받지 못한다라면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절가 최종적으로 3,1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0원에서 이탈 나오면 정리를 잡으셔야 되고요. 3,100원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온다. 다시 한번 저한테 이 종목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8588님이시고요. 현대약품 매수가가 5,800원입니다. 비중이 40%인데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오셨는데요. 자, 현대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제약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약주들 전부 다 반등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전부 다가 아니죠. 치매 이슈에 대해서 정부에서 치매에 투자를 하겠다, 치매 치료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에 뒤따라서 움직였던 제약주들이 있죠. 오늘 장에 사실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5,800원의 매수가라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상승하길래 잡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한다고 잡을 게 아니라 오늘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어야 됩니다. 자, 지수가 빠질 때 여러분들 수익권에 있던 종목들은 웬만하면 수익권에서 정리를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최대한 현금 확보가 우선적입니다. 자, 오늘 일단 그 기회를 놓치신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 이 종목이 5,100원 구간대가 깨지면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100원 손절가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5,100원 깨지지 않고 내일장 반등 나온다라면 약간의 상승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 매수가 위로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 나온다면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 종목 있네요. 자, 뒷번호 002 하나님이십니다. 자, 비덴트란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19,300원이고 비중이 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비덴트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 단기적인 이슈,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과거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내지는 미사일 실험을 한다 라고 할 때 움직이는 종목인 빅텍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슈가 사라져버리면 이 종목들의 시세는 끝이 난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워낙 가상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좋지 못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역시나 해킹 문제가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역시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슈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상화폐의 시세가 불과 한 달 전에 2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최근에는 900만 원대까지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매수가를 보니 앞전에 이미 쌍봉을 찍고 베어마켓이 나왔다가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공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종목들 쌍봉 찍고 베어마켓 나온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건 그만큼 이슈가 살아있거나 모멘텀 또는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은 반등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 꼬꾸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이미 이 수급선 61선은 이탈이 나왔고요. 이 직전 전저점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15,100원이 깨지게 된다. 충분히 이 종목이 10,000원대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은 보셔야 됩니다. 반등 나올더라도 몇 개월 뒤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 15,100원 잡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에서 벗어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빨리라도 교체를 하셔야 여러분들 손실을 메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뭐 종목들 정말 많이 떨어지네요. 보겠습니다.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까요? 뒷번호 1799님이시고요. 자, 라온시큐어 비중 50%입니다. 매수가가 3,860원입니다. 걱정되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라온시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보안 관련된 종목입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이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자꾸 떨어지면서 문제가 됐던 게 해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가상화폐든 간에 뭐든 간에 생체 인증 내지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라온시큐어 내지는 SGA 솔루션즈 이런 전부 다 보안 관련주들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이슈가 이제 점차 수그러들고 있죠. 그러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기술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 저항, 추세적으로 N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이 중기 추세 라인과 최근에 이 중기 추세, 단기 추세죠. 단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인데 이미 단기 추세는 위에서 쌍봉 이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게 된다면 중기 추세 라인인 3,400원대까지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내일장에 좀 손절가를 짧게 잡자라면 21선이죠. 3,700원을 손절가로 잡고 가셔야지 잘못하면 3,400원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기다리시기에는 손실이 너무나 커질 겁니다. 손절가 짧게 3,700원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장 반등 못 나오면 차라리 종목을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종목들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 에이프로젠 제약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번호 4745님이시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매수가가 4,545원입니다. 비중이 50%인데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이프로젠 제약, 이 과거에는 사실 에이프로젠이 상장이 지연되면서 사실 모멘텀이 없었던 회사죠. 그런데 최근에는 어찌됐건 간에 제약 바이오들이 상승하면서 같이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에이프로젠 제약 자체로 봤을 때는 시장이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오늘장에 사실 좀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약주들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 제약주 신규 진입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추세가 하락이 나왔었죠. 하락이 나왔다가 앞전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딛고 이번에 다시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상승 나오지 못하고 최근에 다시 밀리고 있다는 거. 그렇다라는 건 이번에 4,000원 구간대가 밀리게 되면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최종적으로 4,000원 잡으셔야 되고요. 오늘장 시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들 반등 나와서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장의 시장이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이 종목들도 역시나 조금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내일장 반등 줄 때 이 종목은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봤고요.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도록 할까요? 뒷번호 0677님이십니다. 자, 뭐 수준 높은 시력으로 상담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단알 7,000원이고 비중이 100%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자, 이 100% 정말 위험한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매수가도 7,000원이고 비중이 100%입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저도 물론 한 종목 한 종목에 좀 비중을 크게 해서 집중 매매하는 게 저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중 100%는 저는 이거는 조금 위험한 매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결코 주식시장에 100%의 확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결코 주식시장 100%의 확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집중 매매를 하시되 현금은 일부 정도로 남겨두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화면상으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7,000원이면 과거에 일단은 매입을 하신 구간입니다. 과거에 매입을 하셨는데 요즘에 주가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7,000원이 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제가 봤을 때는 2년 동안 이 종목에 100% 현재 보유 중이고 2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조만간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앞전 추세적으로요. 5,140원까지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이 구간이 깨지면 중장기 쪽으로도 위험합니다. 자, 주봉상 봤을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상 봤을 때도 추세적으로 이미 위에서 쌍봉을 찍고 밑으로 밀릴 구간이라 5,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5,14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 구간 깨지면 차라리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오래 보유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종목 정말 많이 들어오는 만큼 제가 속도를 오늘은 좀 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 보도록 할까요? 보니까 우리 또 많은 종목들이 오고 있는데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087님의 종목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이고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걱정이 많습니다. 자, 매수가가 7,5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최근에 그쵸,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투자자분들의 종목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앞전에 상승했던 구간은 항상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 고점에서 좀 손실을 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7,500원. 정확하게 급등 나올 때 샀다라고 봅니다. 자, 앞전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앞전에 선취매를 하셔야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자리 아니면 위에서는 안 잡습니다. 왜? 위에서 잡아서 수익 몇 프로나 나오겠습니까? 우리 3%, 5% 먹으려고 주식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크게 먹어야죠. 3, 40%, 50% 크게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익 먹으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위에 이미 크게 올라갔다가 쌍봉을 찍은 상태에서 베어마켓이 나오는 구간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보통 앞전 전 고점이죠. 4,000원까지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4,000원까지 떨어지면 매수가 대비해서 큰 손실 납니다. 차라리 저는 내일장 반등 못 나온다.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 떨어져서 종목 떨어졌다고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매매 잘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올라가다가 오늘 떨어진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 떨어졌다라는 건 내가 매매를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종목이 지금 매수가가 안 와서 좀 그런데요. 자, 뒷번호 8932님의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사실 전기차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화면 보도록 할까요? 사실 전기차 그동안 너무나 상승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시장에서 그동안 상승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시장 조정 줄 때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계속 추세가 저점 딛고 반등 나오고 저점 딛고 반등 나오고 이 저점 딛고 반등 나오고 이 중장기 추세 이 121선을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 이탈이 나왔다는 건 당분간 주가가 회복하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떨어지게 된다면 12,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반등 나오려면 한 달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12,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만약에 이 종목 이탈이 안 된다라면 조금은 버텨봐도 되지만 이탈되시면 종목 교체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 보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시장이 떨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잘못한 종목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시장 지금은 조금은 위험하다고 보셔야 되고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번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시장이 저점 찍고 나서 반등 나올 때는 다시 한번 크게 나올 테니 그때를 공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현금 30-40% 정도 마련을 하면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사셔야 될 때입니다. 빨리 포트 바꿔야 될 때고요. 어떤 종목들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요. 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 걱정되는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장 전망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감을 짓도록 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종목까지 제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